안녕하세요. 여름이면 꼭 찾아오는 그 이름, 냉방병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원하면서도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지 그 핵심 습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근데 우선 냉방병, 이게 딱 정해진 어떤 병명이라기보다는요. 에어컨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묶어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아, 그냥 통칭하는 거군요.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나요? 네, 뭐 두통이나 피로감, 아니면 콧물처럼 약간 감기 기운 비슷하게 오기도 하고요. 좀 심하면 소화가 안 되거나 어깨나 무릎 같은 데가 쑤시기도 하고 다양해요. 특히 면역력이 좀 약하시거나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더 쉽게 느끼실 수 있고요. 그렇군요. 원인이 뭘까요? 왜 에어컨만 쐬면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가장 큰 건 역시 그 실내랑 바깥 온도 차이 때문이에요. 갑자기 너무 차이가 나면 우리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건조한 공기. 에어컨 바람이 습도를 낮추니까요. 이게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나 또 코나 목의 점막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아, 결국 핵심은 온도 차이랑 건조함, 이 두 가지군요.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온도 차이를 한 5도에서 8도 이내로 유지하라고 하던데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네, 맞아요. 그게 단순히 그냥 덜 춥게 하라는 의미 이상이에요. 우리 몸이 그 급격한 온도 변화에 막 적응하려고 애쓰다 보면 이 자율신경계가 쉽게 지치거든요. 아, 자율신경계, 피로. 그렇죠. 그래서 5도에서 8도 정도 차이가 우리 몸이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완충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바깥이 한 30도면 실내는 26도 정도. 이 정도가 좋다는 거군요. 네네.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있었죠. 아하, 이해가 됐어요. 근데 온도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다고 자료들이 강조하던데요? 맞아요. 바로 공기의 질 그리고 습도 문제입니다. 이게 또 정말 중요해요. 공기의 질이랑 습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에어컨이 공기를 차갑게 하면서 공기 중에 이제 습기를 같이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틀어놓으면 실내 습도가 막 30%, 40% 이렇게까지 떨어지기 쉬워요. 와, 그렇게까지요? 네, 근데 이렇게 건조해지면 우리의 코나 목의 점막이 마르면서 그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취약해지는 거죠. 아, 점막이 방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환기를 안 하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산화탄소나 다른 오염물질 농도도 점점 높아지고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건조하지 않게, 또 공기는 좀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환기요.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자료들 보면 적어도 1시간에 한 10분 정도? 그게 좀 어렵다면 2, 3시간에 한 번이라도 꼭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바꿔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권장하거든요. 50에서 60%. 가습기가 필요하겠네요. 네, 가습기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 실내에 젖은 수건 같은 걸 널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환기랑 습도 조절.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아까 공기질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에어컨 자체의 위생 문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그 레지오넬라균. 이거 위험하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냥 일반 냉방병 증상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네. 에어컨 그 냉각수나 필터 같은 데서 이 레지오넬라균이라는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공기 중에 퍼져서 우리 폐로 들어가면 심각한 폐렴, 그러니까 레지오넬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렴까지요? 증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고열이 나고요. 오한도 심하고 기침도 아주 심하게 하고 근육통도 오고 그냥 감기 몸살 수준이 아니에요. 와, 이거 그냥 냉방병이겠거니 하고 넘기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1, 2주에 한 번씩은 꼭 에어컨 필터를 청소해 주셔야 하고요. 1, 2주마다요? 와, 생각보다 되게 자주네요. 네,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 처음 틀기 전에는 전문가 통해서 점검받는 게 제일 안전하죠. 알겠습니다. 필터 청소 주기 꼭 기억해야겠어요. 그럼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들 조절하는 거 말고 우리 몸 자체를 좀 보호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 물론이죠. 결국 이런 외부 환경 관리는 우리 몸의 균형, 또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니까요.
일단 건조한 환경이니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한데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좀 따뜻한 물이 더 좋습니다. 수분 보충에요. 아, 따뜻한 물이요. 네. 그리고 실내에서도 너무 얇게만 입지 마시고 얇은 긴 소매 옷이나 가디건 아니면 무릎 담요 같은 걸로 체온 변화를 좀 줄여주는 게 도움이 돼요. 특히 사무실처럼 내가 온도 조절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더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딱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어떤 근본적인 바탕에는요, 결국 충분히 자고 잘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 이게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기본 방어력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을 위한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실내외 온도 차이는 5에서 8도 이내로. 너무 춥지 않게. 네, 자율신경계 보호. 둘째, 1, 2시간마다 환기. 그리고 습도는 50에서 60% 유지. 공기질 관리 중요하죠. 셋째, 에어컨 필터 청소. 최소 2주에 한 번. 레지오넬라균 조심.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넷째, 몸은 따뜻하게, 물은 충분히, 특히 미지근한 물로. 체온 유지, 수분 보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자고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 이게 근본이죠.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예방법이죠. 다행히 대부분의 가벼운 냉방병 증상은 환경 바꾸고 좀 쉬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미리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그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해요. 어떤 질문인가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열이 38도 이상으로 높거나 기침이 너무 심하고 가래가 나온다거나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근육통이 너무 심하다. 아니면 이런 증상이 며칠 이상 계속 간다. 이러면 단순 냉방병이 아닐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레지오넬라증이나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네, 다른 감염 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니 이럴 땐 꼭 의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심상치 않으면 병원으로.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생각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이런 습관들 있잖아요. 온도 조절, 환기, 습도, 청결, 수분 섭취 같은 거요. 이게 단순히 냉방병 예방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과연 여름철 여러분의 어떤 집중력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컨디션, 기분 상태, 그러니까 웰빙에는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와, 좋은 포인트네요. 건강 습관이 단순히 병 예방을 넘어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생각할 거리를 주시네요. 오늘 팁다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